그래도 꽤 성숙한 걱정을 했네요. 내 얼굴이 잘 나올까? 오늘 좀 잘생겼나? 늘상 하는 생각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정적 감정 다스리기 그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앞선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첫 번째는 감정일기 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왜곡에서 벗어나기. 두 가지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도 잘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안 보신 분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띄워드리니까. 추천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마음 챙김이에요. 저희 팟캐스트 시절부터 간간히 얘기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일종의 그 툴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인드풀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 챙김을 꾸준히 연습하면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신체 통증 등 다양한 질환에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치료법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마인드풀하게 사는 삶의 태도는 어떤 거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마인드풀하다라는 거를 정의하자면은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뭐야, 내가 생각하는 거를 왜 몰라?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들이 드실 텐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사실 효율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일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매일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출근한다 그러면은 가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미 회사에 도착했네, 여기서 어떻게 좌회전해야지 이런 거 별로 고민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딱 컴퓨터를 켜고 메신저 로그인까지 딱 해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돌아가요. 이런 거를 자동 조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몸에 이미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실제로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들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흘려보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버스 타고 갈 때 무심코 내려야 되는 정류장 지나칠 때 있잖아요.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 그런 것도 이제 자동 조종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생각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미래와 과거로 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엄청나게 털렸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밥을 간단하게 차려서 TV를 보면서 먹는데, 생각은 온통 회사에서 내가 한 실수, 그리고 상사한테 들었던 얘기들, 이제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시청자분들은 유추를 할 수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회사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TV를 보면서도 내 생각이 회사에 있었던 일에 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겁니다. 네, 마음 챙김이 말하는 거는 이럴 때 내 마음의 포커스가 회사 생각에 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내가 낮에 있었던 일을 또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나는 맨날 이렇게 후회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또 바보같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고민하면 답이 나오냐 이러면서 자기 비난에 가까운 생각들로 또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마음 챙김은 내가 회사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린 걸로 끝내도록 권유합니다.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리라고 해요. 그 뒤에 또 판단하면서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알아차렸으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의식의 포커스만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반추이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회사에 대한 생각을 예로 들어봤을 때 퇴근 후에 회사에서 하는 생각이 현재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내가 상사에게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수습할지 걱정을 하는 시기죠.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미래로 가가지고 덜 혼나도록 상사에게 이야기를 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내 몸, 내 의식은 지금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봐야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내 의식, 주의의 초점을 다시 현재로 돌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 동훈이도 그렇고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는 마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냐 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도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흘러갑니다. 진료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혹은 이렇게 자리에 자려고 누웠을 때 문득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그분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왜 바보같이 그랬지? 아, 약 이렇게 처방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그렇죠. 계속 들어요. 쳐들어와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예전에 마음챙김 연습이 덜 되어 있을 때는 혼자서 또 이불킥하고 자책하고 막 그 생각으로 좀 힘들어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스스로에게 그냥 짧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아, 이거 이미 내 손을 떠난 순간이야. 그럼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은 됐어요. 사실 진료실에서 듣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미 그분들의 손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계약이 너무 안 하니까 아, 이거 계약 대체 언제 하는 거야? 혹은 아, 10월에 해외 휴가 예약해놨는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 문제들은 이미 내 손을 떠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계약을 언제 허용할지, 나중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허용해 줄지, 이런 것들 다 내가 고민한다고 바뀌지 않는 문제들인데 그거를 생각하느라 짜증이 나서 아이들과 다투게 된다든지 연인과 그러게 그때 예약하지 말자 그랬잖아 라면서 싸우면 너무 소중한 현재를 날리게 되는 거죠. 저는 좀 전에 저희도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이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거 빨리 녹화 끝내고 집에 가서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잠깐 제 이제 주의의 초점이 어느덧 그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잘 돌아왔어요? 아, 네. 약간 이제 또 자기 비난으로 흐를 뻔했지만 나는 어떻게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순간마저도 마인드풀을 하지 못하구나 라고 잠깐 비난할 뻔했지만 거기까지 흐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꽤 성숙한 걱정을 했네요. 내 얼굴이 잘 나올까? 오늘 좀 잘생겼나?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네. 네,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늘상 하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현재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런 이제 현재에 계속해서 주의의 초점을 머무르게 하는 걸 도와주는 몇 가지 연습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상황, 회사에서 돌아와서 밥을 먹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밥을 먹으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대한 내 의식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각은 어떤 건지, 그리고 입안 점막에 느껴지는 음식의 촉감은 또 어떤지, 그리고 만약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은 물이 입안을 넘어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내장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이 차가운 감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뭔가를 먹고 그 감각에 집중을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만화 미스터 초밥왕 보셨죠? 미스터 초밥왕 속에 심사위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음식을 먹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떠올랐어요. 그렇죠. 참치초밥 한 점을 먹을 때에도 이건 혀끝에서 태평양을 뛰노는 참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확 연상이 되면서 굉장히 음식을 먹는 행위, 그 감각들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 심사위원은 그 순간 굉장히 마인드풀한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행복을 느끼죠. 이런 맛을 맛볼 수 있다니 하고. 마음챙김 달인들이었구나.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런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몸의 감각을 매개체 삼아서 현재 머무르는 연습을 할 때에도 불쑥불쑥 생각들은 끼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의가 과거나 미래로 향한 곳으로 흘러가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내 마음속으로 지금 내 마음은 어디가 있지? 질문을 던지고 체크하는 그 연습들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네. 저도 좀 전에 오동훈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자꾸 우리 좀 전에 찍었던 영상을 떠올리면서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참 마인드풀 하지 못하시네요. 근데 이걸 알아채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네. 제가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걸 알아채면 그냥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하지만 다시 현재로 돌아오자 라고 비난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저 현재에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아지면은 분명히 우울과 불안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이미 내 손을 떠난 과거의 문제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우울해지고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 미래의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지는 것들이 내 삶에서 줄어들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음 챙김의 태도를 연습하는 거는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핵심은 어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적 감정 또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감정, 그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인정하고 대신 주의만 부드럽게 떼내어서 현재로 다시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은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속은 굉장히 큰 수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이 채워져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마치 부표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물 위에서 뭔가가 떠다닐 때 그 움직임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하나 다 알고 이런 것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쟁여두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대신 우리가 그 많은 생각과 감정 중에서 어느 것에 주의를 기울일지 이것을 선택하자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주의를 선택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게 바로 마음 챙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마음 챙김의 태도를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